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7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이고요. 요 뒤에 것도 바로 현대 소설이네요. 우리 오늘 문학 두 개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문학이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압박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문학에서 많이 줄여야지 비문학에다가 그 남은 시간 더 얹어서 더 꼼꼼히 풀 수 있으니까요. 자, 17번부터 21번까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문학 이렇게 세트 문제로 나와 있을 때는 일단 보기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살피셔야 돼요. 일단 우리 한번 좀 써놓고 볼까요? 17번 문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나다를 모두 다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쵸?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매화와 석류 얘기를 했으니까 매화는 나에 나오고요. 석류는 다에 나오네요. 그래서 나와 다를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만 알면 되고요. 자, 보기가 주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나만 알면 되고요. 역시 보기가 주어졌네. 요거예요. 그 다음에 21번에는 다. 그러면 가나다를 가지고 단독으로 구성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나다 지문은 다 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보기, 이 보기라는 게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해석을 하셔도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는 이 보기에 맞게끔 얘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보기에 따라서 나를 감상했을 때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보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에 대한 사전 지식을 미리 잡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기가 있는 작품부터 푸시는 게 제일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보기가 가와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하면 되시는데요. 일단 가가 더 짧으니까 우리 가부터 먼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1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9번의 보기. 이 작품은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개에서 물러나 한가로움을 즐기며 칩거하고 있지만 그쵸?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에다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죠. 언젠가는 세상에 나가 자신의 열정과 포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심정을 담고 있다. 자, 지금은 세상이 뭐 같아서 지금 뒤에 빠져 있지만 언젠간 다시 그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의 열정과 포부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서거정의 독자라는 작품입니다. 혼자 앉아 찾아오는 손님도 없이, 자, 세상에서부터 물러났다 그랬잖아요. 그 한가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 그랬어요. 혼자 앉아 찾아오는 손님도 없이 빈뜰엔 비기운만 어둑하구나. 자, 여기서 빈뜰에는요, 이 빈뜰이라는 거는 지금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간적인 배경이 빈뜰이라고 나왔다는 거는 이 화자는 지금 쓸쓸하게 살고 있잖아요. 전개에서 은퇴를 하고, 그쵸? 뭐 잠시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화자가 있는 곳.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도 정서가 유발이 될 수 있겠죠. 뭐 어떤 쓸쓸함 이런 게 되겠죠. 물고기가 흔드는지 연잎이 움직이고. 자, 물고기가 흔드는지는 자신의 상상이죠. 화자의 상상. 어쨌건 연잎이 움직인대요. 또 까치가 밟았는가 또 자신의 상상이에요.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자, 연잎이 움직이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여기서 연잎과 나뭇가지는 연잎 가지는 어쨌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어로 쓰였을 거예요. 그쵸? 뭐 연잎하고 나뭇가지 똑같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 냅뒀는데 무어가 어쩌는지 얘가 흔들리고 무어가 어쩌는지 얘가 움직인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저 둘은 비슷한 기능을 할 거고요. 검은고가 젖었어도 줄에서는 소리가 나고, 자, 검은고가 젖었는데 그럼 원래 소리가 나면 안 되나 봐요. 그런데도 소리가 난대요. 그렇죠? 소리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고, 화로는 싸늘한데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화로가 싸늘하다? 지금 여기서 검은고가 젖었어도 줄에선 소리가 난다라는 것과 화로가 싸늘한데 불씨가 있다라는 거는, 그럼 여기서는 검은고의 소리와 화로의 불씨는 또 비슷한 기능을 하겠죠. 얘네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냐면은 안 좋은 상황, 마이너스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고 불씨가 남아있다.
지네끼리 출입을 가로막으니 하루 종일 문을 닫아 걸고 있는다. 지네끼리 출입을 가로막았다. 어지러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네길, 여기가 다 지네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네길이야. 이게 지네길이고 이쪽이 그럼 세상이면 지금 화자는 이곳에 있는 거죠. 화자가 있는 이 곳이 바로 어디냐면 빈뜰이 되겠죠. 그쵸? 자, 우리 문제 아까 19번부터 볼게요. 1번, 빈뜰은 찾아온 손님도 없다는 점에서 세상과 떨어진 화자의 고독한 마음이 담겨있다. 세상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고독한 마음 맞고요. 2번, 연잎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계에서 물러난 처지에서 느끼는 삶의 무상함. 자, 이 글에서의 주제가 정계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 무상감, 삶의 덧없음 이런 거는 아니죠. 야, 그냥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덧없음 무상감으로 가면 되는데,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젠가는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열정을 다시 드날릴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상감이랑 연결시키면 안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화로는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세상에 대한 열정과 포부를 간직하고 있는 화자. 자, 지금 이 화로는 싸늘하지만 불씨가 그래도 남아있다. 세상은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겠네요. 우리 그럼 19번의 답이 일단 3번이라는 걸 찾았고요. 그럼 가가 들어있는 거 17번 문제를 한번 가만 가지고 한번 지워봅시다. 1번,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맞네요. 그쵸? 왜 그럴까요? 아까 연잎이 흔들린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이런 것들도 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번은 그냥 냅두셔도 될 것 같아요. 2번, 여유로운 일상에서는 삶의 흥취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었고요. 3번, 과거 회상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는 대상을 예찬, 우선 대상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대상들이 나왔는데 예찬은 아니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대상과의 갈등을 극복한다. 우선 대상 이런 것들과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어서 얘도 틀렸네요. 그래서 다 지우고 나니까 1번만 남았네요. 가나다를 다 알아야 했지만 우리는 가만 알고 17번을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다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 다 남았으니까 우리 일단 보기가 있는 나의 보기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최연은 34세에 미간 말직으로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의병에 가담하였다. 왜란이 끝난 뒤인 4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다. 그가 지은 명월음은 임진왜란 당시 피난길에 오른 임금의 안위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나 작품은 임진왜란 중에 화자가 임금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거 알고 보면요. 옷가슴에 쳐내어 광안정에 돌아앉아서 그래서 광안정이라고 하면은 임금이 계시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아앉았다. 지금 나라 상황이 이 모양이다. 이거죠.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살리려 하였더니 마음 나쁜 부운이 어디서 와서 가리었냐. 마음 나쁜 부운, 떠있는 구름. 자, 이게 와서 지금 임금 계시는 곳을 가려버렸어요. 그럼 마음 나쁜 부운, 이 부운은 마음 나쁜이라는 말의 수식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임진왜란이면 외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천지가 깜깜하여 백물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잔 반각에 옛 빛이 비치는 듯하고 운간에 나왔더니 떼구름이 미쳐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해져 온다. 점점 희미한 빛. 이 빛이 확 타야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 조그맣게 희미한 불빛마저도 아득해져 가니까 점점 상황은 안 좋아져 간다. 중문을 닫아놓고 뜰 안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개영인가 돌아보니 영자 나오면요 무조건 그림자라고 하시면 돼요. 그림자 영자라서 매화 한 가지에 개수나무의 그림자인가 해서 돌아보니까 처량한 암향, 향기 향자지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매화의 향기가 되겠죠. 향이 나를 따라서 근심한다.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근심이에요. 그쵸? 근심을 하는 건 나예요. 근심이라는 건 생각, 감정이기 때문에 인간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매화가 나를 따라서 근심한다? 의인법 쓰인 거고요. 그리고 이 화자가 자연물에 의탁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드러낸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정이입을 사용한 거기도 하죠.
나를 따라 근심한다. 소렴을 지어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 닦아내어 벽상에 걸어두니, 경자 나오면 다 거울이에요. 거울을 닦아서 벽상에 걸어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을 비출 줄 모른다. 자, 그럼 이 거울의 속성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 자기만 비추고 남을 비출 줄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단단한 선으로 긴 바람 붙여내서 이 구름 다 걷고자. 자, 이 선, 이건 부채. 이걸로 다 이 지금 기운을 다 걷어버리고 싶다. 이 구름, 아까 부은 나쁜 놈이었잖아요. 그걸 다 걷어버리고 싶다. 안 좋은 상황을 다 쓸어버리고 싶다. 기운 옥죽으로 일천장 비를 메어 저 구름 다 쓸고자. 장공은 말려 이 몸은 진토니. 자, 장공은 말리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은 멀고, 이 몸은 진토. 나는 이제 나를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토니 쓸쓸한 이의 뜻이 해나니 허사로다. 자, 난 다 허사로구나. 가뜩 근심 많은데 긴 밤은 어떠하겠느냐. 전전반측하여 다시금 생각하니까 영어 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이 변하는데 본색이 어디 가겠느냐. 우리도 단심을 지켜 한 마음을 지켜서 명월 볼 날을 기다린다. 밝은 달을 볼 날을 기다린다. 여기서 밝은 달이라는 거는 나라의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진, 해소된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20번 문제로 다시 가시면은요. 1번, 기억은 임금이 피난길에 오를 정도의 암울한 정신 상황을 의미한 것. 아까 희미한 불빛조차도 아득하여 온다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의 상황 맞고요. 2번, 니은은 의병에 가담한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비판한 것이다. 자, 근데 일단 박스에서 화자가 뭘 비판한다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박스에서 주요 요점은 뭐였냐면 화자가 마이너스의 상황을 근심 걱정한다 였죠. 근데 갑자기 비판한다. 근심 걱정과 비판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비판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이 2번인 거는 알 수 있는데 니은과 함께 연결을 시켜볼게요. 금작경, 아까 거울을 닦아내서 걸어두고 보니까 지 몸만 밝히고 남을 비출 줄 모른다. 거울을 부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세상을 비판한다라는 것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비판한다라는 말과는 연결되기 힘들죠. 자기 자신만을 돌본다라고 해야지 맞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럼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우리 1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껴나가면서 푸는 것을 조금만 연습을 하신다면 정말 시간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매화와 성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매화만 아니까 매화만 가지고 풀게요. 1번 매화는 감정이 이입된 데 맞고요. 2번 화자와 동화된 존재. 뭐 매화를 담고 싶다라는 둥.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동화까지는 오바를 했네요. 그 다음에 매화는 화자가 비판 아니죠. 매화는 깨달은 삶의 교훈을 매화한테 전달해요? 아니죠. 매화는 심리를 전한, 심리는 계속 걱정, 근심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틀렸네요. 자, 18번도 역시 우리 나만 가지고 1번인 거를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예요. 우리 그럼 이제 다를 보도록 합시다. 자, 다 보세요. 불의의 실직과 주림과 공포 속에서 낙엽처럼 정처 없이 굴러다니는 나그네 길 반년, 어느 날 뜻밖의, 정말 천만 뜻밖의 아리란 대학생이 내 숙소를 찾아왔다. 자, 나가 나왔죠? 네, 나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그것도 이른 아침 나는 어떻게 그가 나 있는 곳을 알았을까 하는 놀라움과 동시에 반가움을 숨길 도리가 없었다. 그러한 내 심정을 미리 헤아렸음인지 일찍이 내 이웃에 산 일이 있던 알구는 우연히 내 집에 들렀다 오는 길이라 사연을 밝히면서 자기가 그럼 지금 나는 여기서 글을 쓴 나는 화자는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벌써 두 가지예요. 자신이 진짜 있던 집과 지금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과거에 있었던 집. 그래서 이 R은 자신이 원래 살던 집, 과거에 살던 집에 들려서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을 알아왔다라는 거죠. 밝히면서 내 겨우살이와 석류 2개를 꺼내놓았다. 자, 석류 2개. 아까 문제 우리 해결을 했지만 석류가 되게 중요한 소재였던 것 같죠. 아이들의 편지도 함께. 나는 첫눈에 그 석류가 내 집 뜰에서 익은 것이라고 알아차렸다. 알아차려야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내가 원래 있던 곳에 내 집인 것 같아요. 빨갛게 물든 석류를 앞에 두고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생각이 그지없었다. 그지없다. 끝이 없었다. 라는 소리죠. 펴본 막내딸의 편지에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석류도 이제는 다 익어서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동네 아이들이 담 넘어서 장대로 제일 이쁜 것을 둘이나 훑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그놈들을 뒤쫓느라고 야단을 했을 거라고 모두들 웃었습니다. 라고 딸내미의 글에 써 있었대요. 지금 그럼 큰 따옴표로 묶여있는 거 보니까 막내딸
의 편지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지요. 그럼 지금 막내딸의 편지의 주제는 뭐냐면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을 하고 있네요. 성류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가꾸던 아버지를 기다리던 마음, 간절함이 도리어 안타까웠다. 조롱조롱 가지에 매달린 성류를 쳐다보며 그것이 있기 전부터 애비를 못내 그리워했을 것이고 있고선 더욱 아쉬워했을 것을 생각하면 금방 목에 무엇이 치밀어 오는 것만 같았다. 알군의 말을 들으면 둘 중 하나는 맨 꼭대기에 달려있던 것이라니 다른 데 같으면 가장 오래도록 두고 보던 그것을 특별히 따서 보낸 아이들의 마음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성류는 그냥 과일 성류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소재가 되겠죠. 나는 물끄러미 성류를 바라보면서 먼 고향과 거기에 두고 온 아내며 아이들이며 또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성류알처럼 예쁘게 박힌 흰 이빨과 또 귀여운 얼굴을 잊지 못했다. 더구나 곱게 물든 석류빛처럼 아름답던 얼굴빛들이 이제는 버릇없는 욕실거리에만 붉어지게 마련이고 못난 나로 말미암은 만든 수심에 핏기 없이 질리고 시들어지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들을 지키고 돌보지 못하고 낙엽처럼 굴러만 다닌 내 자신이 그지없이 슬프기만 했다. 자, 이 지금 작품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요. 나의 정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기에 나는 그것을 책상에 두어두고 차마 깨지 못했다 해서 석류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거기서 석류가 상징하는 바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이 전달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겠네요. 자, 21번의 답 한번 볼까요? 자, A의 이유. 자, 그것을 깨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 석류를 깨지 못하고 그냥 둔 이유. 어려운 거 1번. 집으로 빨리 돌아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지금 갈 수 있는데 막 안 가는 것 같은 상황은 아니죠. 답은 1번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지금 깨지 못했던 이유는 아이들의 그 사랑과 정성을 계속 두고 간직해서 보고 싶은 것과 또 아까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뭐 죄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계속 반성을 하고 싶자 하는 그런 내용이 와야 되는데 지금 혼자 스스로 다짐, 지금까지는 내가 이러니까 내가 못 갔으니까 이제는 가야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2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당연한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22번부터 현대소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나온 소설은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의 서다인데요. 그냥 기본 작품이죠. 그쵸? 기본 작품이고 황순원 작품은 원체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제목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제목을 보니까 나무들이 그것도 하나 나무 한 그루도 아니에요. 나무들이 비탈에 서 있대요. 자, 비탈에 나무가 서 있으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딱 느끼기에도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 나무들이 비탈에 서 있는 이 위태로움의 상황을, 그 마이너스의 상황을 제목에서부터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요. 소설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등장인물이 다 젊은 군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나무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비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왜 비탈이냐면 지금 한국의 상황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비탈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네요. 자, 우리 작품 첫 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선택지 문제 안에 보기가 있는지 주어졌는지 우리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감사하게도 24번에 지금 보기를 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내적 세계, 외적 세계를 유리라는 소재로 나누고 있다요. 내적 세계는 순수한 내면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가 있고요. 외적 세계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 상황. 자, 전쟁이라는 걸 지금 알려줬죠, 이미.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나무들 비탈의 서다를 보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지만 일단 박스에서도 친절하게 주고 있네요. 그래서 외부 상황이 마이너스이고 내면 세계는 플러스인데 이것을 두 개를 단절시키고 있는 그 소재가 바로 유리다. 자, 유리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쓰였겠네요. 그렇죠? 자, 이 정도 추리를 해보고 우리 소설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이건 마치 두꺼운 유리 속 유리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금 방금 유리 하고 왔는데 유리가 바로 나왔어요. 유리 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로군. 문득 동호는 생각했다.
동호회도 동그라미 하세요. 소설에서 등장인물은 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산 밑이 가까워지자 낮 기운 여름 햇볕이 빈틈없이 내리부어지고 있었다. 자, 낮 기운 여름 햇빛 밑줄 쳐보세요. 일단 시간적 배경이기 때문에 그쵸?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낮 기운 여름 햇볕이 빈틈없이 내리부어지고 있었다. 시야는 어디까지나 투명했다. 그 속에 초가집 18채가 무거운 지붕을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전혀 전화를 안 입어본 사람 안 입어 보이는 사람 보이는데 사람은 고사하고 생물이라고 무엇 하나 살고 있지 않은 성쉽게 주위가 너무 고요했다. 자, 고요했다 밑줄 쳐보세요. 작품의 분위기죠. 이 고요하고 거침새 없이 투명한 공간이 왜 이다지도 숨막히게 앞을 막아서는 것일까? 자,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런 공간이 왜 나한테는 숨이 막힐까? 왜 유리 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 같을까? 답은 뭐겠어요? 전쟁 상황이니까 이 얘기겠죠. 그쵸? 왜 그럴까? 다시 정말 이건 두껍디 두꺼운 유리 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 느낌인데 다시 한번 동호는 생각했다. 동호의 생각이에요. 계속. 부리를 앞으로 향한 총을 꽉 옆구리에 끼고 한 발자국씩 조금 걸음을 내어 디딜 때마다 그 거창한 유리는 꼭 동호 자신이 순간순간 짓는 몸 자세만큼씩 겨우 자리를 내어줄 뿐. 이 얘기는 답답하다. 지금 이 얘기가 되겠죠. 한결같이 몸에 밀착된 위치에서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다. 절로 동호는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자, 계속 동호의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동호는 지금 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유리 속 같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호의 정신 상태,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m쯤 간격을 두고 역시 총대를 옆구리에 낀 채 앞을 주시하며 걸음을 옮기고 있던 현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이리로 고개를 돌린 것이 느껴졌다. 무슨 녹마리로 한 마리 건네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동호는 모른 채 했다. 잠시나마 한눈을 팔았다가 지금 자기가 가까스로 헤치고 나간 이 밀도 짙은 유리가 그대로 굳어버려 영 옴짝달짝 못하게 될 것만 같았다. 자, 계속 누구의 생각? 동호의 생각. 그쵸? 첫 집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40m 안팎의 거리건만 한껏 멀어만 보였다. 수색이 시작되자 관심과 주의가 그리 옮겨지면서 동호는 지금까지 받아오던 압박까지 적이 풀려났다. 수색대 조장인 현태가 손짓으로 대원 3명에게 집 둘레를 경비하게 하고 자신은 병사 1명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보통 때는 느리고 곧장 익사를 부리던 현태가 전투태세로 들어가면 자, 동작이 일변하여 야무져지고 민첩해지는 것이다. 자, 일상과 같지 않다. 이런 정보는 중요하죠. 그래서 밑줄 쳐두시면 되겠어요. 현태가 원래는 좀 장난기도 있고 하지만 일을 할 때는 전쟁에서 지금 수행 중일 때는 갑자기 변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손 들고 나와 밖에서 경비하던 3사람까지 한순간 숨을 죽인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넘어갈게요.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현태는 번번이 바람벽에 등을 붙이고 문짝을 잡아 젖히면서 꼼짝 말아 손 들고 나와를 빠짐없이 외치곤 했다. 자, 계속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호가. 동호가 보는 현태가 지금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좀 밑으로 내려오셔서 디귿부터 볼게요. 병사 하나가 앞마당에 떨어져 있는 감자를 주워 얼른 호주머니에 넣는다. 그것이 더 가까운 현실 같았다. 자, 지금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마을에 집집마다를 찾아다니면서 사람이 있는지 손들어 꼼짝 마라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자기가 직접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같지가 않고 지금 그냥 눈앞에 떨어져 있는 감자알을 하나 줍는 그 자체가 더 현실 같다. 이 얘기는 바로 뭐겠어요? 전쟁이라는 이 상황, 지금 유리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지금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동호의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들 수색대의 신경을 긴장시킬 만한 일이 하나 생겼다. 무전기를 메고 경비를 보고 있던 윤구가 어떤 집 뒷간 옆 잿더미에서 낯선 통발 한 짝을 발견한 것이었다. 자, 낯선 통발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낯선 통발이라고 그랬죠. 바닥에 달아 구멍이 나고 운구가 해진 신발짝이었다. 첫눈에도 그것은 마을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쟁의 상황이라는 걸 봤을 때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현태나 동호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군이고 그쵸? 그리고 그 반대편 인민군이 있겠죠. 지금 6.25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들의 물건이다. 그럼 당연히 긴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을 여자 하나를 쭉 얘기하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략 부분 넘어갈게요. 중략 부분 따옴표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으로 가볼게요. 남은 두 빈집을 마저 수색하고 나서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을 제각기 수통에 넣어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대낮에, 자 시간적 배경이니까 중요하겠죠. 공간적 배경은 당연히 마을이고요. 대낮에 5명이나 산마루에 어른거린 일은 위험한 짓이다. 산허리께 나무 숲을 지나 8분 선쯤 되는 바위 그늘에다 자리를 잡았다. 자, 대낮이라서 돌아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디 그늘에다가 자리를 잡은 얘기로 끝을 맺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보기를 봤던 24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유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걸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1번, 폐쇄적인 내적 세계에서 개방적인 외적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호의 자의식이 유리라는 소재로 형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다 이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외부 세계가 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3번 한번 볼까요? 전쟁 상황에 환멸을 느껴 잃어버린 자신의 순수한 자아를 되찾으려 하는 동호의 갈망이 유리를 통해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유리는 플러스여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유리는 갑갑함을 주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5번, 전쟁이라는 외적 세계에서 자신의 순수한 내면을 간직하려고 하는 동호의 짓눌린 자의식이 유리라는 소재에 투영된 것. 그래서 짓눌려 있다에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짓눌렸다라는 말에 의해서 아까 이 유리가 굉장히 뭐 두꺼운 유리인 것 같다, 뭐 길게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짓눌려 있다라는 단어와 잘 호응이 되네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2번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가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여인은 현태의 신문에 순순히 대답했다. 아까 우리 중략 부분 뛰어넘고 간 그 부분이거든요. 따옴표만 보시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동호는 수색 작전 임무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쵸? 아까 전에 앞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현태는 전투가 시작된 평상시와 태도가 달라지고요. 인민군들은 마을에서 가축들을 잡아먹고 이동했다. 아까 그 통발, 그쵸? 그리고 나중에 어느 마을에서 그 집에서 가축들의 뼈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고기를 잡아먹은 후에 이동했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5명의 대원들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마을 수색을 마쳤다. 자, 이거 보세요. 시간적 배경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이번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지금 얘네들은 어둑해질 무렵이 아니라 대낮이었기 때문에 아까 전 끝에서 두 번째 줄 대낮에 5명이나 산마루에 아른거리는 일은 위험한 짓이다. 대낮이었기 때문에 얘네는 어디로 몸을 피했죠. 그래서 22번에 5번은 틀렸네요. 23번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건 그냥 2번인 거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도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자주 보실 텐데 보다 보면 어떤 누구의 시각에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등장인물이 플러스 인간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인간이 되기도 해요. 만약 어떤 악역으로 나오는 그 인물에 대해서 악역이 만약에 주인공이라고 쳤을 때 그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 쟤도 그래도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선의 차이예요. 누구의 시각이냐에 따라서 시점과 시각은 다른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일단은 3인칭이에요. 그쵸? 3인칭인데 동호의 시각에서는 서술할 수 있는 거죠. 시점과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3번에는 답을 2번으로 하셔야 돼요. 동호의 시선에서 현태도 바라보고 있고요. 동호가 자신의 감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1인칭은 아니고요. 자,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소재에 대한 문제인데요. 소설에서는 당연히 배경, 그 다음에 등장인물, 그리고 소재 굉장히 중요해요. 뭐 나중에 고전소설도 나오겠지만 등장인물은 전부 다 동그라미를 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기껏해야 뭐 마을에 있던 그 여자 하나, 그리고 현태, 동호 뭐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고전이었으면은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겠죠. 수도 없이 많은 인물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일한 인물을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직책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호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한 인물을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등장인물은 고전이 됐든 현대가 됐든 소설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소재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기억이 뭐예요? 부리를 앞으로 향한 총을 꽉 옆구리에 끼고 누가? 동호가 그렇게 끼고 있는 그 모습에 밑줄이 쳐 있네요. 총을 꽉 낀 모습은 수색 작전을 수행하며 느끼고 있는 긴장감. 자, 동호는 지금 계속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니은
군데군데 낡은 헝겊 조각으로 땜질을 한 문짝이 열려진 곳에 드러난 컴컴한 방 안. 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고 그다음에 다 비워놓고 간 그 방의 모습이었어요. 방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떠난 텅 빈 마을의 스산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병사 하나가 앞마당에 떨어져 있는 감자알을 주워 얼른 호주머니에 넣는다. 자, 이거 갖고 더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감자알은 전쟁이라는 열악한 여건에서 본능적 욕구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일단 그걸 챙기고 본 거죠. 그리고 리을. 어린 것이 말라 비틀어진 발을 조용히 포대기 밖에 내어놓은 채 여전히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은요, 더 사건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거죠. 전쟁을 소재로 다루는 작품들은요, 그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비극성을 보여줘서 뭘 하냐면 이것이 이념의 대립, 이런 것은 다 허구다. 그걸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비현실성, 전쟁의 잔혹함, 참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특히 이럴 때 이렇게 아픈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전쟁의 잔혹함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번. 어린 것의 모습은 전쟁통에 생명이 꺼져가는 비참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쵸?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상황. 그래서 이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미음, 울면물은 전쟁 속에서 훼손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의식.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떠나고 없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의식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5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26번부터 해서 비문학이 이제 2개가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요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해서 우리 비문학 2지문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문학 작품들 전부 다 기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